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5호 제1면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 및 외부 활동 보장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확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 3, 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7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의의를 가진다. 김영혜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되었고 2020년 기준 8,200명의 실종자 중 97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228명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 방지에 대한 공공에서의 정책 및 사업 시행의 시급성이 높다고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GPS 기기 및 통신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기도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방지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와의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영근 의원, 더민주, 안양 3, 김종찬 의원, 더민주, 안양 2. 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 김홍헌 회장, 경기도 안양시지회 장성환 사무국장과 함께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장애인 장학사업과 소외계층 무료급식 등 공익사업이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는 1985년 창설된 4. 심신장애인협회를 모태로 하는 한국장애인장학회는 소외계층 및 장애인과 그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책자 발행,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운영,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및 장애인 정보신문 발행, 장애인 보장구 판매와 수리 등의 사업과 무료급식, 하천 정화 등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문영근 의원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해 오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한국장애인 장학회 경기도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의원은 전국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사업에 깊은 감사드리며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혜 의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혜, 더민주, 평택 3. 의원은 7월 16일, 금, 오전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30일 김영혜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경기도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 토론회의 후속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네트워크 새 자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혜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 경기도복지국 이은숙 장애인시설팀장, 안산 빛과둥지 공동생활가정 김영권 시설장을 비롯한 2개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중심 거주시설이다. 2020년 말 도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139개소, 581명이 입주해 있으며 221명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네트워크는 예산과 인력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입주 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인 배치, 종사자 시간외 근무 수당 월 40시간 보장, 경기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김영혜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 재활작업장 등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야 비로소 근무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야간만 근무 시간으로 산정이 되지만 시설장이든 재활교사든 한 명이 4명의 장애인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간 시간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인력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말 인력 수요나 입소자의 도전적 행동 문제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시군 매칭 비율이 도비 10% 시군비 90%인 상황에서는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이어 정담회를 개최한 김영혜 의원은 추가 인력 지원 및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담당 부서 및 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 선별검사부터 치료 연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하반기에도 지속.
경기도가 또래와 발달 양상이나 행동이 다른 발달 지원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보호자나 어린이집이 신청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총 30명의 발달 지원 상담원이 무료 선별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교사 부모 상담,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발달 지원 영유아는 단순 주의력 결핍부터 공격성 등까지 다양한 모습이 발견되며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을 시 사회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상반기 사업을 추진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영유아 총 759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상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 상태를 조기 발견해 지역 아동발달센터를 방문하고 치료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가정양육보호자는 각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각 센터에 소속된 발달지원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발달지원 상담원이 직접 신청자에게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기도 한다. 모든 상담은 비밀 유지되며 신청자의 익명성도 보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경기도 교복 자율화 학교와 다른 시도 고교 입학생까지 무상교복 확대.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 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 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한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